시간에는 시험장 따라하기라는 문제를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풀어보고 이거를 저장해서 채점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채점을 해보시려면 여러분 신화공이나 그 길버 출판사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이 거기에 온라인에 채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채점을 자주 해보셔야, 자꾸 해보셔야 내가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를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채점을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를 불러와 보세요. 어제 전체적으로 문제 개요를 제가 설명할 때 기본 작업 1번은 타이프 치는 거라서 타이프 치면 5점을 준다 그랬어요. 5점은 우리가 뭐 중요한 점수 있지만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풀자. 처음에는 그냥 패스하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 똑같이 기본 작업 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자, 교재 219쪽을 펴보세요. 1번 보시면 A1에서 H1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뭐 글꼴 바꿔라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제 채점을 해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A1에서 H1까지 드래그.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궁서에 16 굵은 기울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글꼴을 그냥 단순히 글꼴만 바꾸고 크기만 바꿀 때는 여기서 그냥 바꿔도 되지만 여러 가지를 변경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 글꼴을 바로 들어가세요. 그 글꼴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장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셀 서식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를 궁서, 궁서, 궁서하고 궁서체는 달라요, 여러분. 궁서체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궁서체로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16으로 하시고, 자꾸 더블 클릭해서 제가 닫아버렸는데, 거기서 한꺼번에 싹 하려고 그럽니다. 굵은 기울림. 밑줄을 실선으로 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서 바로 밑줄에 실선. 이 네 가지를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하자 이 소리예요. 글꼴, 밑줄, 굵은 기울림, 글씨 크기. 이렇게 네 가지를 여기서 다 하고 마지막에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됩니다. 1번 했어요. 2번 보시면 A4에서 A6까지 드래그. 자, 떨어져 있는 부분 블럭 잡을 때 컨트롤 키, 드래그, 드래그. 세 영역을 따로따로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랬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A3에서 H3까지, A3에서 H3까지를 셀 스타일 파랑 강조 5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셀 스타일은 홈에 오른쪽에 보시면 셀 스타일 있어요. 마우스 살짝 갖다 대시면 파랑 강조 5로 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어,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2021 버전이 아니다. 그러면 저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2021에 나오는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서식의, 아니, 스타일, 참, 셀 스타일에 파랑 강조 5번 해라. 이런 뜻입니다. 문제 3번 볼게요. F3의 자격증을 한자 자격증으로 바꾸래요. F3 클릭하시고, 내용을 수정하실 때는 수식 입력줄에 놓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서 네, 자격증 이렇게 해서 한자만 바꿀 것인지 한글 한자를 바꿀 것인지 이건 지시문에 있는 대로 지금 우리 책에서는 한자로만 바꾸라고 했으니까 예 선택하시고 변환 이렇게 바뀌었어요. G4에서 G12 영역을 입사 연도로 지정하라 라고 써 있어요. G4에서부터 G12까지 잡고 이름 상자에 입사 연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입사 연도
문제 4번. H4에서 H12, 4에서 H12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고 뒤에다 10,000원을 해라. 그렇게 써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천 단위 컴마 집어 넣고, 천 단위 컴마 선택하시고, 뒤에다가 쌍따옴표 쓰고 10,000원. 쌍따옴표 닫고. 반드시 텍스트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넣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확인. 그럼 이렇게 10,000원이 들어갈 겁니다. A3에서 A12형에다 문제 5번 블럭 잡고 모든 테두리하고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 해라 그랬으니까 홈에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이게 1번에 2번 기본 작업 2번 했어요. 이건 부분 점수가 있어서 각자 2점이기 때문에 10점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219쪽의 기본 작업 3번. A4에서 F15 영역에 구분이 일반이면서 그랬어요. 이면서라는 소리는 AND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이면서 여기에 일반이라고 써 있으면서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인 행위에다가만 이러이러한 서식을 지정하라.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넣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될 게 절대로 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제목을 블럭 지정하지 않고 열만 고정시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블럭을 잡으세요. 제목 뺀 나머지만 블럭 지정하고 홈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시험 문제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다 라고 써 있어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다 이거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다음 수식에다 놓고 수식은 반드시 등호로 시작한다. 는 쓰고 and 써야 돼요. and.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nd. 첫 번째 조건은 일반이냐라는 소리죠. C4에 있는 값이 C4에 있는 값이 근데 C4를 클릭하면 절대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F4 키를 2번 눌러서 열 고정 혼합 주소로 바꾼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제 제가 수식하면서 열 고정 혼합 주소로 바꾼다. 이 C4 쓸 값이 뭐이다? 는자 쓰고 일반이다 라는 소리죠. 일반 이렇게 문자니까 얘도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되겠죠. C4가 일반이라고 써 있고 이게 조건 하나.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쉼표 찍고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분양가를 클릭하세요. F의 4를 클릭. 얘도 마찬가지로 F4키 2번 눌러서 열 고정하고 미만이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바로 닫고 자, 수식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C4는 일반이고 분양가는 1,000만 원 미만이고 미만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하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서식 눌러서 글꼴을 파란색으로 하고 굳게 하라 라고 써 있어요. 글꼴을 파란색으로 하고 굳게 지정해라. 확인, 확인. 그럼 어떤가요? 이 해당되는 메뉴만 파란색으로 되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 이걸 하나만 하라 그랬는데 구분 일반인 것도 파란색으로 하고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미만인 것도 파랑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쓰시면 틀립니다. 반드시 엔드문을 써서 하나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2번하고 3번 풀었어요. 그 다음에가 바로 계산 작업인데 계산 작업은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일단 패스. 자, 분석 작업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220쪽의 문제 3번 보시고 220쪽의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행과 열에다 갖다 놓고 어저께 피벗 테이블 2급의 피벗 테이블은 행에다 뭘 갖다 놓고 열에다 뭘 갖다 놓고 다 지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시면 돼요. 동일한 시트 A20에다 시작하라고 그랬고 테이블에 열의 총합계만 하라고 했네요. 자, 지시문대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커서를 데이터 안에다 넣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그럼 범위를 딱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커서를 그 안에 넣고 피벗 테이블 하면 자동으로 범위를 잡는데 그 범위가 정확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범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잠시 여기 위에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여기까지 다 잡혀버려서 전혀 아는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 어디다 놓으라 그러냐면 기존 워크시트에 A에 20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A에 20을 클릭. 확인.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시험 문제 지시한 것처럼 가공 품명은 필터에다 해라 라고 지시해 줬어요. 가공 품명을 필터에다 드래그. 생산일은 행에다가 생산일을 클릭해서 행에다 드래그. 가공팀은 열에다 가공팀은 열에다가 드래그. 제가 잘 보이게끔 좀 넓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수식은 합계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숫자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에 눌러서 값 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평균으로 바꿨어요. 자, 다시 줄여놓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좀 편집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총합계만, 열의 총합계만 바꿔라 이런 소리인데요. 우리가 총합계가 지금 행열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가 되게 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럴 때는 디자인에 가서 오른쪽 위에 디자인에 총합계라고 써 있어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딱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일은 월 단위로 그룹화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면은 월 단위로 그룹화 돼 있는데 여기가 더하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 그룹 일을 풀고 월만 그룹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일이 없어집니다. 월만 생기고. 값 명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라 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쉼표가 하나도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확인. 그러면 쉼표가 딱 찍히죠. 여기까지가 완성. 피벗 테이블이 어렵지 않아요. 네. 뭐 개요북이나 이런 거 지시문이 없이 지시문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바꾸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가볼게요. 지금 제가 한번
됐습니다.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바꾸고. 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2번, 아니, 분석 작업 2번 가볼게요. 분석 작업 2번. 여러분, 교재 221쪽 보세요. 221쪽에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와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분합을 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정렬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정렬이 안 되면 부분합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정렬을 뭘로 하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클릭을 하시고 자, 지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내림차순하라 그랬으니까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히읗 기억 이거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그럼 정렬을 할 때 그냥 위에 메뉴에 있는 이게 오름차순이고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일이 안, 여기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굳이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왜? 한 개만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실 때는 여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2단계를 거쳐서 정렬하실 때는 반드시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야 한다. 정렬 메뉴에 들어가서 1단계 어떻게 기준 추가해서 2단계 어떻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우리는 지역만 가지고 정렬하면 되니까 충북이 먼저 와야 되겠죠. 내림차순이니까. 자, 들어왔습니다. 정렬했어요. 자, 이제 부분합 해볼게요. 부분합 들어가요. 지시문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교재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그랬으니까 여기 그룹할 항목이 반드시 지역이어야 돼요.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 그랬어요. 여기 값을 최대값으로 하고 나이의 최대값. 그 다음에 나이만 하라고 했으니까 기부금은 풀어야죠. 나이 이외에는 다 풀으세요. 선택을 풀으세요. 자,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확인. 그러면 충북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42살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부분합. 합계를 계산해라. 나이 풀고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해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분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거를 풀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얘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그러면 개수도 구해지고, 최대값도 구해지고,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제가 개수를 구했어요. 자,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피벗 테이블 아니, 부분합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가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개수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해 주세요. 그럼 다 부분합이 취소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분합 가서 나이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하고 나이하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 기부금의 합계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를 개수로 한 거예요. 여기를 합계로 하고 기부금을 체크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반드시 해제하고 확인. 그럼 여기가 어때요? 합계가 나오고 최대값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 보시면 최대와 합계는 위에 명시된 대로 순서대로 하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지시문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합. 자, 분석 작업 2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배우신 매크로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교재 222쪽 펴시고, 222쪽 매크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해라 라고 써 있고 썸함수를 이용하라 그랬고 양식 단추에 단추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치는 어디다 놓으라 그랬냐면
H3에서 I5까지 놓으라 그랬으니까 H3에서부터 I5까지 놓으시면 되겠어요. 3, 4, 5. 굉장히 길게 놓는데? 잠시만요. H3에서 I5네요. 위치를 확인하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할게요. 개발 도구에, 잠시만요. 자,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을 가지고 Alt키 누르고 H3에서부터 I5까지를 드래그 해주세요. 자, 매크로 이름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틀렸어요. 다시 한번 삽입에 단추 I3에서부터 5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드래그.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타 없이 합계. 기록, 확인. 자, 지금부터 녹화가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합계를 구하라 그랬냐면 D5에서 D15부터 F까지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자 쓰고 썸 가로 열고 사용 금액의 합계를 드래그 가로 닫고 하나만 구하고 옆으로 복사. 그러면 세 개가 다 구해졌어요.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기록 중지 누르고 이 단추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단추의 이름을 합계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엔터 치지 마세요. 엔터 치면은 한 줄이 더 생기니까 엔터 없이 그냥 밖에 단추 누르시면은 합계가 됩니다. 자, 지워 볼게요. 지우고 얘 단추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서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라 그랬는데, A3에서 F3 영역을 빨강으로 채우게 하고, 글꼴은 빨강색, 채우기는 파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글꼴은 빨강색, 채우기는 파랑으로 하라는 서식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사각형 빗면을 이용하라 그랬고, H7에서부터 하라 그랬어요. H7에서부터 9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 세 칸에다가 도형을 그려라 이렇게 지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그리실 때는 삽입, 도형, 사각형의 빗면,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사각형의 빗면을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뭘로 하냐면 서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기록, 확인, A3에서부터 F3까지 드래그, 글꼴 색깔은 빨강으로 하라 그랬어요.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표준의 파란색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채우기의 표준의 파랑. 이렇게 하시면 끝. 자, 반드시 못 누른다?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된다. 기록 중지를 눌러주세요. 자, 얘가 파란색 채우기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꿨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다가 이 단추를 눌렀을 때 걔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봐야 되겠죠? 아니 파란색으로 바뀌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란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텍스트를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편집에 가서 서식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매크로를 두 개 다 작성했습니다. 매크로는 2 이상 이하로도 응용할 게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만 어렵지
한두 번 해보시면은 쉬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추에다 이름을 쓰는 거 자체는 매크로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 클릭. 여러분 교재 222쪽에 차트 작업 갑니다. 점수가 각 2점씩이어서 5개 문제여서 5점으로 아니 10점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새로 작성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1번 보겠습니다. 수출 총액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수출하고 단가로 가지고 차트를 그렸는데 지금 단가는 낮고 총액이 숫자가 크기 때문에 화면에는 총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안 가고 그냥 차트 클릭하고 여기 위에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꺾은 선하고 세로막 대형이 같이 있는 차트를 뭐 무슨 차트라고 한다? 혼합형 차트라고 합니다. 혼합형 차트에 가서 수출 총액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세요. 그냥 꺾은 선형이 아닙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보조축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확인. 그럼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위에다 입력하고 글꼴을 이렇게 바꾸래요. 자, 차트 클릭하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무조건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 내용을 쓰겠습니다. 내용이 가전제품 한 칸 떼고 수출, 여기도 여러분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수출 현황이라고 쓰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글꼴을 궁서체 16 굵은 기울림으로 하라 라고 써 있어요. 굵게 하고 기울림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서 굵은 기울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여기서 굵게 하고 기울림을 같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굵은 기울림까지 했어요. 세로축 값을 단위를 40만 원으로 하라라고 써 있고요. 보조축 단위는 100만 원으로 아니 1000만 원인가요? 아니 10억이네요. 10억. 10억으로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자, 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축서식 단위를 바꾸라 그랬어요. 단위. 여기 보시면 단위라고 써 있습니다. 단위. 기본 단위. 여기를 40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단위가 차트의 단위가 이렇게 40, 80, 이렇게 160, 12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출 총액도 여기다 눌러서 지금 9개란 말이에요. 숫자가. 저는 이거 쓸 때 헷갈리니까 세가면서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바꾸시면 어때요? 10억씩 딱 바뀌죠. 10억. 네. 그러면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단위까지 바꿨고 4번 볼게요. 수출총액 계열의 3D TV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아까처럼 값을 표시하고 그 값이 위쪽에 표시가 되도록 하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수출 총액이 지금 꺾은 선이잖아요. 이럴 때는 꺾은 선 차트를 먼저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 선택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3D TV 하나만 다시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 그러면 그것만 선택이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는데
레이블 추가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서식에서 레이블 옵션을 가시면 위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럼 어때요? 3억 3,600만 원이라는 글씨가 33억 6천이라는 글씨가 위로 탁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이블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꺾은 선 선택하시고, 다시 그 해당되는 것만 선택하시고,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아까 추가할 때 그냥 여기서 눌러도 된다 그랬잖아요. 더하기 표시 눌러서 레이블 추가 가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위쪽에다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례는 오른쪽에 배치하라 라고 했으니까 범례를 클릭하시고 범례 클릭 범례 서식에서 오른쪽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으로 탁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하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그랬으니까 여러분 차트 영역은 얘죠. 이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여기 있어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너비를 3으로 하고 둥근 모서리로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너비가 있잖아요. 너비를 3pt로 하고 pt는 안 써줘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3이라는 숫자만 써주시고 둥근 모서리로 해라. 자, 너비를 3으로 하고 둥근 모서리로 해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굵어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채점을 해보기 위해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안 푸른 상태에서 몇 점이나 맞는지 여러분 함수가 40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도 안 틀렸다고 해도 55점이 만점이잖아요. 왜? 앞에 5점 안 풀었잖아요. 타이프 안 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여기 타이프 치시는 거예요. 타이프는 그냥 그대로 타이프만 치시면 됩니다. 제가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저는 그냥 임의의 유추에다 저장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저장시켜서 길버 출판사에 가서 채점하는 거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채점해 보셔야 됩니다. 바탕화면에 가서 뭐 1, 2, 3, 4, 5, 6, 7, 8로 해서 저장을 시켰어요. 그냥 저장했어요. 자, 이제 저는 닫고 자,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다른 거를 중지할게요. 아니, 다른 사이트를 열어서 공유할게요. 여기 보시면 신화공에 지금 여기 책에 있으면 위에 메뉴를 한번 보세요. 길벗 이지톡이 있고 길벗 스쿨이 있고 신화공이 있어요. 여기 신화공을 클릭해 보실래요? 여러분들하고 화면이 공유가 되나 볼게요. 네, 신화공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채점은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신화공 들어왔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있어요. 2급 실기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온라인 채점이라고 보이시죠? 2급 실기 누르시고 온라인 채점에 채점하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로그인 하라 그랬어요. 로그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얘란 말이에요. 이 책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서 수점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엑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시험장을 옮겨놨어. 이 부분 했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여기 보면 뭐 파일 암호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채점할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장한 파일을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클릭하셔서 저는 바탕화면에다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채점하기 누르면 이 온라인에서 채점을 막 합니다.
다다다다라고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채점이 돼서 몇 점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55점 만점이에요. 함수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음, 채점까지만 해보고, 어,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저봐, 보세요. 함수를 하나도 안 풀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점수 55점이잖아요. 그죠? 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는 소리예요. 55점이면 다 맞은 거잖아요. 함수 40점을 빼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하시면 어디서 틀렸는지 이렇게 나와요. 어디 뭘 안 풀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다시 풀고 저장하고 다시 채점하고 이렇게 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아니 95점 맞을 때까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채점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길벗 출판사로 가셔도 되고, 그냥 바로 신화금으로 가셔도 돼요. 길벗하고 신화금은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입니다. 신화공이 이렇게 자격증 책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지, 전체 출판사 이름은 길벗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신화공에 가서, 커말 실기 들어가서, 온라인 채점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교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재를 쓰고 있어요. 기본 2급, 실급 신하고 얘 클릭해서 좀 내려가시면 과목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엑셀, 시험장 옮겨놨어. 선택, 그래서 파일 업로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아닌 파일을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채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채점하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 나가면 함수까지 해가지고 채점을 해볼 거예요.